해당 영상은 수익 창출을 전혀 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익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대로 한국의 가족주의 또는 페밀리즘이라는 게 잘못 이해됐고, 정말 건강한 가족, 정말 힘있는 가문들은, 정말 큰일하는 사람들은 가족 위주로 뭔가 경영이 되고, 그리고 가족 울타리 내에서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2030 남자들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민서, 개명전 이름은 장정태입니다. 레드필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가 입이 닳도록 질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그의 인생 최대 업적은 무려 11년 전 대학 시절 사학 비리를 공론화시킨 것으로, 그의 모교인 수원대학교의 등록금 운용 실태와 여론 탄압, 학내 시설 비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폭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수원대학교 사이트에 게재했고, 누군가가 그 동영상을 추적 60분에 제보하여 정의로운 청년 이미지로 공중파 방송에까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뛰어들던 누구보다 정의로운 대학생이었던 장민서 군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는 평소에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들은 연애만 해도 창렬하고 지칭을 하는 레드필 이론이라는 여성 혐오 사상을 전파하긴 했지만, 적어도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대학 시절 인생 업적을 자랑하며 사회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라든지 각종 범법, 비리 등을 강력하게 지탄하며 정의로움, 존경받는 남자, 건강한 마인드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이라는 강의까지 런칭을 해서 무려 89만 9천원에 판매할 정도로 평소에 양심, 도덕, 정직함, 올바른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수만 명의 구독자들을 모았는데요. 그럼 그가 일면식도 없는 저를 무려 2년 전인 2022년 8월 31일에 우스꽝스러운 저의 사진을 썸네일로 쓰며 뜬금없이 저격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2월 18일 자청이라는 유튜버와 관련해서 제가 해명할 일이 있었을 때 해명 방송을 하고 있던 저의 라이브 방송에 난입해서 그의 친구 용호수와 함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도 남자다움, 정정당당함을 강조하던 그가 제가 아무 일도 없이 멀쩡했을 때는 제 라이브 방송에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해명 방송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그러니까 상대가 곤란에 처해 있는 틈을 타서 저의 해명 방송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명 방송이 끝난 후에 저는 당연히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에게 마흔이 다 돼가는데 엄마 집에 얹혀 산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장민서라는 인물은 정말 황당하게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기라도 한 건지 본인이 매번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역으로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며 제가 본인의 가족들을 들먹였다고 자신의 구독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임신 중인 저의 와이프까지 들먹이며 연식이 오래된 국산차 같다는 조롱을 했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용호수라는 인물과 함께 저의 와이프를 성적으로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댓글은 친구가 쓴 건데 저게 왜 함께 희롱을 한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장민서의 채널의 모든 댓글은 장민서가 수락을 하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장민서의 채널에 달려있는 모든 댓글들은 장민서가 직접 보고 수락을 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고의로 그런 댓글들을 게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댓글은 그나마 굉장히 순한 편이며, 실제 그의 영상에 가보면 아직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은 저희 태아에 대한 저주와 저희 와이프에 대한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욕설들이 그대로 승인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장민서에게 매번 먼저 쳐맞기만 했고 최소한의 방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들먹인 적도 없었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흔이 다 돼가는데 엄마 집에 얹혀 산다 라는 문장을 보고 자기 자신이 아닌 가족을 조롱했다고 받아들이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정말 역겹게도 본인이 타 유튜버의 고인이 된 동생분을 일부러 모독하기 위해 언급했을 때는 고인이 된 동생을 언급한 게 아니라 해당 유튜버의 행동을 언급한 것이라며 악마도 울고 갈 수준의 추한 내로남불을 씻어냈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제 와이프를 언급하는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여 이번에는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 출혈이 일어났던 기사를 박제하고 또다시 천인공노할 수준의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참을 수 있으신가요? 대체 제가 뭐를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임신한 아내의 욕까지 들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임신한 아내를 건드려도 될 만한 잘못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 걸까요? 마피아도 가족과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악한 내면을 확인하게 된 저는 그가 평소에 본인의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남자답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모습들은 철저하게 가면을 쓴 모습일 거라는 확신을 했고,
그가 주장하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민서는 정말 웃긴 게 유튜브 상에서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실 세계 오프라인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부모님의 사업을 본인이 물려받을 예정이라는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선전포고를 한 뒤 취재팀을 만들어서 그의 모순된 두 가지의 주장 중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20, 30대 남성들의 리더를 꿈꾸며 위험을 무릅쓰고 대학 시절 학사 비리까지 파헤치던 정의의 투사이자 한국 레드필 최고권위자 장민서 씨가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장민서의 가족 사업으로 알려진 보민산업이라는 사업장을 조회해봤는데요. 보민산업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CNC 반도체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민서의 아버지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2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소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민서는 분명히 추후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실제로 공장에는 오로지 장민서의 아버지만 출퇴근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미 사업자명은 장민서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의구심을 품은 채 일단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조회한 결과 장민서의 가족의 명의가 아님을 확인했고, 건물의 등기부 등본까지 조회를 해봤으나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신고를 하실 분들은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저는 장민서의 말대로 그의 아버지가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것은 확인을 했으니 이제 장민서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알려져 있는 안양 임덕원 메트로빌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0호와 1009호 총 2개의 세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집들이 좁은 편도 아니었고 1009호의 경우에는 무려 52평형이었습니다. 700호의 경우에도 35평형이었고요. 장민서의 가족 구성원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본인 이렇게 6명이었는데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남동생은 큰 평수인 1009호에서 지내고 있었고, 장민서의 아버지는 1009호와 700호를 왔다 갔다 했으며, 장민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된 모습을 보이며 혼자서 외롭게 700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보민산업으로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고작 그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 일반 빌라도 아닌 무려 52평과 35평짜리 아파트 두 가구의 비용을 감당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호수들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본 결과 700호는 전세금이 3억 9천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1009호는 전세금이 6억 8천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장민서의 부모님 명의의 사업체가 더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장민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공장이 여러 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장민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장민서의 아버지는 뭔가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장재용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민서의 부모님은 2020년 7월 23일에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혼을 한 상태로 장민서의 아버지는 두 집을 왔다 갔다 거리셨던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위한 위장 이혼을 했던 거죠. 2020년은 장민서의 아버지가 65세가 되는 해였고,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은 만 65세이며 장민서의 아버지는 역시나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여야 되고, 노령연금이라고 해봤자 기초연금이라서 최대 수령액이 약 33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가족은 대체 돈을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민서의 가족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일단 광고부터 보고 오시죠. 장난이고요. 장민서와 장민서의 아버지가 개털이라고 판단한 저희 취재팀은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영과 장민서의 남동생 장찬의 명의로 된 사업장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모두 본인 명의로 된 사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영이 운영하고 있는 용마산업은 장민서가 운영하는 보민사업과 주소지가 완전히 똑같았고, 장민서의 동생 장찬이가 운영하는 유일산업 또한 주소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취재의 포커스를 장민서의 아버지가 각각의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로 나눠서 매출액을 낮춘 후에 장민서와 장찬의
나이를 이용해서 각종 청년 세액 감면 혜택까지 받은 다음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확정을 짓고 그쪽으로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쯤에서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매달마다 급여의 약 0.8%인 총 16,620원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 월급의 10배인 2천만원을 벌게 되면 소득세도 딱 10배만큼인 166,200원을 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버는 돈의 액수가 높아질수록 내야 되는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 2천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총 557,750원, 소득의 약 27.8% 정도를 납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2억 원인 직장인은 소득세만 매달 9,163,2,200원을 내야 되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소득의 무려 45.8%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장민서의 가족들은 이렇게 법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나머지, 또다시 직장인으로 예를 들면 월급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자신의 친인척 10명에게 부탁을 하여 각각 200만 원씩을 대리 수령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쪼개서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557,750원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 직장인이 고작 166,200원만 내면 되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민선의 가족은 사업체 하나의 매출을 여러 개로 쪼갠 걸로도 부족해서 청년과 여성 앞으로 나오는 면세 혜택까지도 철저하게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과연 그들은 이렇게 더러운 방식으로 탈세를 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것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보민산업, 용마산업, 유일산업 총 3개 업체의 연매출을 다 합치면 대략 2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장민서의 어머니 김보현은 총 2억 1,864만 원의 소득을 취했고, 장민서의 동생 장찬이는 총 3억 9,800만 원, 장민서 본인은 무려 6억 5,800만 원의 소득을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아니라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남은 돈이 총 13억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의 100% 수준의 세금 감면을 받은 겁니다. 결국에 가족 전체가 확실하게 탈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매입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00% 감면을 받을 테니까. 근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섭 저 새끼가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 제조업으로 매출 20억에 순이익을 무려 13억이나 남겨먹은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슨 65%라는 건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와도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장민선의 가족이 외국인 노동자 단 2명으로 매출 20억의 업무량을 모두 쳐낸 것뿐만이 아니라 순이익 13억까지 남겼다면 장민선은 연애 강의를 파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법 강의를 팔아야 돼요. 직원 2명한테 월급 2,300씩 주고 13억을 남기면은 이거는 사업의 신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주변에 실제로 CNC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몇 분께 사업장 규모랑 시설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일단 이 기계들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환경이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매출 20억을 하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저런 제품들로는 아무리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봐야 정말 많이 쳐줘도 20% 남기면 많이 남기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CNC 산업 자체가 예전만큼 안 되기도 할 뿐더러 예전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순이익 65%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고, 반도체는 개인한테 안 준다는 말씀까지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직원도 외국인 노동자 2명밖에 없는 허름한 외딴 공장에서 매출이 20억이 나오는 것도 기가 찬데, 그 작은 공장에서 실수령액으로 13억을 벌었다는 거는 저는 제조업체에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리적 가심을 돌려보면 장민선의 가족은 지금 하청 일을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거의 99.9% 확실할 겁니다. 얘네 사업체 위에는 이제 매출이 수백억 원대의 윗대가리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장민선의 가족 전체가 탈세 사기단이었고, 더러운 돈을 세탁해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나 받아먹는 똥파리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보민산업은 2018년도에 설립이 됐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짓을 해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1년에 대략 20억씩 해먹었었다고 치면 6년이면 무려 100억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정말 거의 100% 확률로 일반적인 탈세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탈세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수고스럽게 직접 신고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우리 자랑스러운 레드필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학 시절 사학비리와 맞서 싸운 것을 평생의 업적으로 여기며 여러분들 앞에서 잘났다는 듯이 떠들어대고 선지자 행세를 하며 인생 조언을 해주던 당신들의 수장 장민서라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장민서가 평소에 포주짓을 해서 수천억의 돈을 번 앤드류 테이트라는 인물을 괜히 존경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인간성도 그와 똑같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장민서 본인도 여자들한테 강제로 포르노를 찍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만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도 남았을 인간이었던 거예요. 민서야, 보면서 많이 놀랐지? 그러니까 적당히 봐줬을 때 주제 파악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야지. 내가 너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인생 레벨도 비슷할 줄 알았냐? 너랑 나랑은 나이만 같지 겪어온 인생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 가만히 있는 남의 임신한 와이프 건드리면서 낄낄대며 조롱했을 땐 존나게 재밌었지.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새끼야. 지금부터는 나도 재미 좀 볼게. 정말 건강한 가족, 정말 힘 있는 가문들은, 정말 큰일하는 사람들은 가족 위주로 뭔가 경영이 되고, 그리고 가족 울타리 내에서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 민서야, 너네 가족 정말 건강하고 힘 있는 가문이었구나. 정말 큰 일을 하려면 너네 가족처럼 그렇게 가족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쓰레기 짓을 해야 된다는 말이었어. 그리고 너 이제 와서 부랴부랴 너네 사업 정보들 다 비공개로 돌리고 있더라. 그게 되겠냐? 나는 이미 조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일부러 너한테 조사를 시작한다고 뒤늦게 얘기를 한 거야. 너네 가족이 이렇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까지 싹 다 국세청에 넘기려고. 민서야, 너는 족도 아닌 네 알량한 자존심 하나 못 버려서 결국 네 가족들을 전부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란 걸 명심해. 내가 진짜로 너를 먼저 건드리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 너는 대체 뭔데 네 주제 따위가 나든 흑자님이든 잔나님이든 네가 먼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이상한 똥꼬집을 부리면서 사과를 안 하고 지랄이냐? 나는 내가 살면서 온갖 더러운 놈들을 다 상대해봤지만 너네 가족처럼 가족 전체가 전부 다 썩어 빠진 경우는 처음 봐. 아니 너는 대체 그렇게도 뒤가 구리면서 뭔 깡으로, 아니 무슨 양심으로 대체 남들의 허물을 그렇게 지적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너는 진짜 뭐냐? 인간이냐 뭐냐? 너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나는 너처럼 혐오스러운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 차라리 용찬우는 가끔씩 안쓰럽기라도 해. 근데 너는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서 대체 왜 그 지랄하고 사냐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간단한 두 마디면 모든 게 진작 다 좋게 끝났을 거를. 내가 진짜 너한테 사과하고 투항할 시간을 얼마나 많이 줬냐? 이 한심한 새끼야.